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오늘 파이 메인 화면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파이노드 5.0 출시 관련 소식인데요. 공지글을 잠시 읽어봐 드리자면요. 파이노드 버전 5.0을 소개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번 중요한 업데이트는 노드가 메인넷 블록체인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인해 파이노드는 테스트넷2 블록체인으로 전환이 되며 블록체인 간 전환을 테스트하여 노드 운영자들이 메인넷이 가동되었을 때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테스트넷2는 메인넷 블록체인에서 노드들이 경험할 환경과 더 호환되고 유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노드 운영자들은 당분간 기존 테스트넷을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블록체인은 곧 노드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파이오니어와 파이앱 개발자들은 추가 작업 없이 안정성과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스트넷은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됩니다. 이 방식으로 테스트넷2 리셋이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노드에만 영향을 미치고 파이오니어와 기존 테스트넷을 사용하는 파이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드를 운영 중이신데 자동으로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았다면 이곳에서 업데이트된 파이노드 버전을 다운로드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노드 업데이트에서 언급을 해드렸듯이 노드는 파이 블록체인의 탈중앙화의 핵심입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가진 모든 파이오니어가 접근할 수 있으며 이들의 발전은 2024년 오픈 네트워크를 향한 파이 네트워크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노드 5.0 버전은 20만 개 이상의 강력한 노드 네트워크의 잠재력을 발휘해서 모든 파이오니어와 더 넓은 세계에 혜택을 줄 날이 가까워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지글은 이렇고요. 현재 노드를 운영하고 있던 분들은 이 5.0 새로운 버전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업데이트 후에 보시는 것처럼 테스트넷2 옵션이 생겨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더님의 여러 정보를 확인을 해보면요. 이 노드 0.5 버전 업데이트 후에 노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노드 프로그램을 일단 종료를 하고요. 도커를 업데이트를 하고 제어판에서 삭제 후 재설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도커는 4.28 버전 이상으로 설치를 진행하시길 바라겠고 되지 않으면 버전을 올려가면서 재설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드를 실행을 하시고요. 최신 버전 도커 실행 시 WSL에 오류가 나는 경우에는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시고 WSL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트워크 선택 옵션은 테스트넷2로 하시길 바라겠고요. 테스트넷1은 커뮤니티 노드에서 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넷2 선택 옵션이 없는 경우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코어팀에서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세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쪽으로 접속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국내 모더님이 직접 글을 남겨주셨고요. 카카오톡에서 파이노드 모드를 검색을 하시고 참여 코드는 0314입니다. 그래서 노드 관련 다른 문의가 있으신 분은 이 방으로 접속을 해보셔도 좋은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파이 코어팀에서는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하기 전에 노드 관련 필수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는 노드가 다중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궁극적으로는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기 위함이지만 이전에 테스트넷2를 먼저 출시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노드 보상 관련 문제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이 두 가지가 모두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로는 오픈 네트워크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업데이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으로는요. 현재 파이 파트너십 신청란이 오픈이 되었던 부분 모두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곳에서는 웹 3.0 기업, 블록체인 기업이나 어떤 거래소 외에도 파이코인으로 결제를 받는 파이스토어도 파트너 신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규모의 이 파이스토어가 이곳에 파트너 신청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코어팀에서 이번에 파트너 신청을 한 파이스토어 중에서 여러가지 선별을 해서 이번 다가오는 파이페스트 이벤트를 위해 맵 오브 파이 앱에 등록을 해달라는 그런 초대장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메일의 주 내용을 보면 파이를 사업에 통합한 지역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다면 맵 오브 파이를 통해 참여하고 등록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파이 브라우저에서 이 주소로 일단 이동을 하고 앱 하단 왼쪽에 있는 이 판매 버튼, 셀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셀러 레지스트레이션 섹션에서 이름, 유형, 세부사항, 주소 및 가게 사진 등 필수 정보를 모두 입력을 하고요. 또 셀러 디테일스를 먼저 작성하고 저장을 누른 후에 지도에서 판매자 센터, 즉 가게 위치를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앱을 테스트 중이라면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판매자 유형에서 테스트 셀러를 선택을 해주면 된다. 라는 부분을 지금 함께 공지를 하고 있는데요. 즉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파이페스트 이벤트가 현재 준비 중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번 다가오는 파이페스트 이벤트에서는 이 맵 오브 파이라는 앱이 이번 이벤트의 메인 앱으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맵 오브 파이라는 앱은
올해 초에 파이커머스 해커톤이 진행이 되었었고 그 당시 수상 앱으로 이 맵 오브 파이와 파이 누크 앱이 선정이 되었었죠. 이후로 이 앱들이 코어팀의 어떤 멘토링을 받아가면서 파이페스트 이벤트를 준비해 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픈 메인넷을 앞두고 열리는 대형 이벤트인 만큼 이번에는 정말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고요. 네, 그리고 파이페스트 이벤트 이야기가 나온 김에 국내 파이 생태계를 확인할 수 있는 파이스토어 사이트도 잠시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파이스토어 사이트에 보이는 이 수치와 데이터가 국내 파이 매장 전체를 대변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국내 생태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기에는 충분한 데이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439개 매장으로 지속적으로 이 수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월에는 총 19개 매장이 추가가 되었고 거의 하루에 한 매장씩 증가한 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파이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고 파이를 필요에 따라 다른 자산으로 쉽게 교환할 수 있거나 여러 거래소와 연동이 되어서 실시간으로 시세에 기반한 결제가 가능한 앱들이 출시가 된다면 더 많은 업체들이 이 파이 생태계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 자체가 하나의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까지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아쉬운 피드백도 종종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폐쇄형 기간에는요, 본인의 사업장과 얼굴, 이름까지 걸고 이 생태계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상당한 희생도 따른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원한다면 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 평균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파이를 더 쉽게 취득하거나 더 빠르게 파이를 모을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주분들이 이렇게 직접 참여를 해주시는 것은 그들이 주변의 파이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스스로 지금 시장에 뛰어든 것이고요. 이 파이를 단순히 거래소 자산으로만 보지 않고 파이를 활용해서 여러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을 해서 사업적으로 수익을 창출해 볼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도전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자면요, 파이 결제를 받고 이것으로 홍보를 한다라고 해서 지금 당장 이 매장의 매출이 치솟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픈 메인넷 이후 여러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가능한 것이고요. 현재는 파이를 받는 부분이 리스크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파이 매장을 방문하시는 분들 중 간혹 지나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 이용을 하신 후에 계산을 할 때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금 50%, 파이 50% 결제를 제시했을 때 파이도 현금인데 왜 50%만 받느냐, 그냥 파이 100%만 결제를 하겠다 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고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주변 사람들도 상당히 불편해질 수 있고 서로 민망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파이 결제를 떠나서요, 이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부족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행동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 업장에서 50% 또는 30%, 70% 이런 식으로 현금 비율을 정한 것은 사업장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설정한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혹시라도 이런 행동을 하신 적이 있다면 정말 그런 행동은 좀 자제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런 한 분의 고객 때문에 파이 매장은 파이 결제를 더 이상 받지 않고 싶어 하거나 홍보 자체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는 부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애초에 식사나 상품 구매 전에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이용을 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모두 식사를 하시고 그런 요구를 하시면 안 되시겠죠? 지금은 우리가 모두 이 판매자와 참여자들을 보호를 해주고요. 그들이 파이 생태계에서 어떻게 더 많은 프로핏을 가져갈 수 있을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줘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파이페스트 이벤트 맵 오브 파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많은 매장들이 파이 생태계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수많은 업체들이 이번 다가오는 파이페스트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준다면 어떨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저야 이렇게 유튜브 영상 한두 개만 올리면서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로만 떠드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하지만 제가 상황을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매장 생태계가 조직적으로 잘 구축된 국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중국처럼 이런 시스템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곳은 많지만, 예를 들어서 중국은 아직 마이그레이션이 시작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제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 파이페스트 이벤트가 개최가 된다면 해외에 있는 파이오니어들에게 다시 한번 강력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큰 임팩트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국내만 보더라도 2, 3년 전만 하더라도 파이 생태계에서 한두 개 매장이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매장이 하나 둘씩 점점 늘어나다 보니 우리 인식을 완전히 바꾸었고요. 이제는 매장 증가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파이파파 카페라든지요, 이런 파이스토어 사이트는요, 해외 파이오니어들과 연결이 되질 않기 때문에 이런 매장 확산이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죠. 하지만
맵 오브 파이 앱에 수많은 국내 파이 매장들이 등록이 된다면 이 앱은 전 세계의 파이 매장들을 지도에 동시적으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타 국가에서도 본인들의 매장 등록을 고민해왔던 유저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큰 자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국가들에게도 유사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더 남았지만은 매장 업주 대표님들이 이번 파이 페스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맵 오브 파이 앱 사용법이나 매장 등록 과정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 다음 영상에서라도 이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요. 최근 제가 스텔라 이야기를 종종 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텔라가 런던에서 이 메리디안 2024 행사를 진행을 했고 이곳에서 정말 많은 업데이트가 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여러 큼직한 파트너십 발표도 있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스텔라와 마스터카드 파트너십 발표가 있었고요. 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로 유명한 이 팍소스와 스텔라의 파트너십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 이 현상을 지켜보자면요. 제가 일단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파이 생태계에 정말 많은 기업들과 개발진들 그리고 여러 프로젝트가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스텔라가 이전에 먼저 문을 여는 것이 맞다. 스텔라에서 준비를 하던 기업들, 그곳에서 여러 개발을 경험한 개발진들, 이곳의 인프라가 상당히 풍부해져야 파이가 오픈메인넷으로 전환을 하였을 때 그곳에서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이고 파이 쪽으로 유입이 되려 할 것이다. 저는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래서 이 스텔라의 분위기를 이해를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현재 보시면요. 상당히 재밌는 행사도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5만 달러의 상금을 걸고 스텔라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해커톤 형식 이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5만 달러라면은 물론 파이에 비해서는 매우 큰 규모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좀 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스텔라는 올해 초 스마트 컨트랙트 소로반 출시를 하면서 이미 이곳에 1억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참가 기업들에게 상금이나 개발비를 지원을 해주면서 현재 많은 블록체인 개발자들, 기업들이 소로반을 통해서 스텔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큰 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올해 초에만 190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유입이 되었고 현재는 더 증가를 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 시장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곳은 이더리움이 오랜 시간 동안 독점을 해왔었습니다. 2023년 데이터 기준으로 이더리움이 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스마트 컨트랙트 시장 자체가 미래에 어느 정도로 성장을 할지 한번 예측을 해보면요. 일단 아크인베스트 2023 보고서를 제가 읽어드리자면 2030년 경이 되었을 때 이 암호화폐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시장 하나만 하더라도 현재 모든 암호화폐 시총의 5배 이상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는 암호화폐 전체 시총은 현재 25배 이상 성장할 거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는데 이 중 스마트 컨트랙트 비중도 상당하다라는 거죠. 즉 올해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자금들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몰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쉐어를 가져가는 싸움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가 선점을 했기 때문에 이 독점적인 쉐어를 가져가고는 있지만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더리움도 분명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좀 디테일한 예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기본적으로 이 솔리디티라는 언어를 사용을 해서 개발을 하는데 일단 이 언어는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를 위해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역사가 매우 짧고 그만큼 개발을 하는데 여러 한계가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스텔라의 소로반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웹 어셈블리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특정 언어에 종속되지 않으면서 러스트나 자바스크립트, C++ 등 여러 언어의 컴파일이 가능을 하고 이는 개발자가 자신의 선호 언어를 사용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파이만을 생각을 하기 전에 일단 기존에 독점화되어 있던 이더리움 생태계가 어느 정도 마켓 쉐어가 분리가 되는 현상을 목격을 하는 게 제일 먼저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중 다수 프로젝트가 스텔라 기반에서 메리트를 찾아내고 이쪽으로 유입되는 현상이 지금부터는 조금씩 보여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기 보이는 GK 크로스 프로젝트를 보면요. 이번 스텔라 해커톤에 참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앱은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파이의 파트너십에도 신청을 했던 기업입니다. 성사될지 그런 여부는 아직 모르지만 개발자 사이에서는 스텔라 기반에 쌓은 경험과 이 기술이 파이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파이의 기반이 스텔라와 똑같기 때문이죠. 더욱이 수백만에서 수천만의 커뮤니티가 존재하는 이 파이만의 장점이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스텔라에서 일단 개발을 시작한 기업이 파이로 오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이 스텔라와 머니그램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이 집토 앱을 보더라도요, 파이와 파트너십을 신청한 프로젝트 중 하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 집토 앱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개발자들은 스텔라에서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파이와의 협력이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런 현상은 이전부터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텔라의 이 라이트민트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파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도 소개가 되었는데요. 스텔라 위에서 지갑이나 NFT 또는 게임 앱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2-3년 전부터 있었던 일인데요. 즉 스텔라에서 어떤 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있는 개발자들이 파이가 오픈메인넷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뛰어들 확률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두 이해를 하고 이 상황을 지켜보았을 때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스텔라 쪽으로 모이는 기업들이나 개발팀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이런 현상을 지켜보는 것도 파이의 잠재력을 예측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